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미국 나스닥의 퀴델이라는 종목의 사진입니다. 퀴델이라는 종목은 미국에서 대표적인 진단 키트 제조업체고요. 보통은 이제 시젠과 많이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차트도 좀 비슷합니다. 퀴델 그리고 뭐 에보트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의 진단 키트 대표적인 회사인 시젠과 어느 정도 차트의 움직임을 커플링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전일의 움직임이. 아시겠지만 이제 화이자의 백신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백신 소식이 어제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진단 키트에 대한 반대로 디커플링 하면서 움직일지 진단 키트 관련주들에 대한 커플링으로 뭐 같이 이렇게 상승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많이 빠질진 몰랐는데 이번에 그 관련 그 화이자의 백신 거의 성공이나 다름없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다우가 상당히 좀 상승을 하고요. 2.95% 장중인 사실상 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기술주 위주로 되어 있는 나스닥은 1.53%로 완전히 하락을 했는데, 완전히 그러니까 두 개의 다우와 나스닥의 지수가 거의 반대로 인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상당히 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스닥은 아시겠지만 이제 기술주 위주로 주로 그 종목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코스닥이 많이 밀렸습니다. 많이 밀렸고 반면에 미국에서도 뭐 여행주라든지 코로나 수혜주라든지 IT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다른 움직임을 보였는데, 말씀드린 뭐 여행주나 이런 부분들 소비재 관련된 주식들은 좀 상승을 했고요. 코로나 수혜주라든지 IT 관련된 주식들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 시장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전일의 미국 시장 장중에 엄청나게 빠졌어요. 퀴델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젠에도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주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퀴델이 지금 빠진 게 보니까요, 마이너스 28.15% 거의 한가 정도로 지금 우리 시장으로 따지면요 엄청나게 지금 빠져버렸어요. 우리 시장으로 빠지면.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장중에 38.08%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은 아랫꼬리를 길게 달면서 양봉을 뽑아냈습니다만, 오늘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를 정말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퀴델의 종목과 이 시젠의 움직임과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아랫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올라와 줬는데, 퀴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는 크게 어떤 아래고리 달면서 위로 올리는 움직임은 사실은 좀 덜 나왔고요. 다만 얘는 워낙 뭐 개파락 떨어지면서 밀렸기 때문에 좀 심한 움직임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시장에서의 이 시즌을 보면 비슷하게 갭으로 밀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뭐 기존에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24만원 정도 언저리까지 강하게 음봉으로 밀리진 않아서 조금은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상치 못한 기사와 함께 이 진단키트주 뿐만 아니라 IT주들이 꽤 많이 밀렸죠. 그러니까 텍트주들이 밀렸다고 보시면 돼요. 언텍트주들이 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텍트주들은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어쨌든 이런 시젠이 상당히 좀 암초를 만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였죠. 예방효과 90%다. 다음주 FDA 긴급 사용 승인 신청한다라는 이 화이자의 기사가 전체적으로 다 시장이 좀 풀리면서 다우지수는 상승하고 나스닥은 빠져버리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움직임이 나와줬고요. 실제로 근데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 그 이 백신이라는 게요, 화이자 관련해서 제가 옛날에 그 엑셀 파일로 정리한 거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제 백신마다 보관할 수 있는 그 온도가 좀 차이가 있어요. 화이자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하 한 70도 정도까지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모더나가 한 영하 40도 뭐 이래요 아무튼. 그래서 그 보관할 수 있는 온도가 너무나 낮기 때문에 그 보관에 대한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시설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좀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기사가 뜨긴 했습니다만, 과연 이게 이렇게까지 시장 나스닥을 밀어버리고 그 코스닥을 또 밀고 이럴 주제인가. 당장에 지금 접종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조금은 과도하게 밀었다라는 좀 생각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다만 매동 자체가 최근에 이제 이 시젠 같은 경우에는 이 근시일 내에 이제 15일까지 실적의 발표가 되겠죠. 저는 되게 궁금해요. 과연 실적 발표가 되고 나서, 아니면 그 전에 매매 동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기관이 받쳐줄 것이냐, 기관이 과연 받쳐줄 것이냐. 외인이 뭐 팔고 사고를 반복한다라 쳐도 그동안 쭉 순매수를 해왔더니 기관의 움직임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순매도를 했거든요. 연기금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지금 금액을 빼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정도 매도라고 하면 내일까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내일까지도 이 정도 수준으로 순매도를 하면서 밀어버린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 화이자의 백신 소식과 함께 바이든의 랠리가 나올 것이다라고 좀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이 진단 키트, 그러니까 코로나19와 관련된 수혜주들이 조금은 차익 실현하면서 밀려버리고, 반대로 이제 텍스주, 그러니까 여행주라든지 소비자라든지 이런 경기가 실제로 좀 부양이 되면서 코로나가 좀 없어질 때에 오름직한 종목들이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번 주 시장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무조건적인 어떤 이 시즌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적절하게 대응은 반드시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면 시그널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약간의 시그널은 어느 정도 한 번은 지금 털고 간다라는 느낌으로 외인과 기관이 밀어버렸고, 미국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퀴델이 또 상당히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까? 얘가 오늘 시장에서 어느 정도 과연 복구를 해주느냐. 그러니까 화이자가 실제로 물론 백신 소식으로 뭐 긍정적인 것을 시장에 뭐 내비쳤습니다만, 과연 이게 그러면 진짜 언제까지 가느냐,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볼 필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당장에 가타부타 시즌이 오른다 뺀다 뭐 매집할 기회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보단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은 내일까지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시간으로 11시 반에 시작될 미국 시장에서의 이 종목의 움직임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가름할 수 있겠다. 이게 좀 밀면서 한 번쯤 이렇게 떨궈주고 눌러준 다음에 다시금 수급이 좀 들어와 주면서 4쿼터 혹은 3쿼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물론 갔고요. 4쿼터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는 오늘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11월 12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옵션 만기일이라는 것 때문에 변동성을 좀 우려하고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조금은 공격적인 매매를 덜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소가 오늘 0.23%, 코스닥이 마이너스 1.22% 하락을 했습니다. 양 주체 외인과 기관과 개인 이 세 개의 주체들이 매매하는 시장에서 거래소는 개인이 1,800억 순매수, 외인이 1,600억 순매수, 기관이 3,200억 순매도였고요. 코스닥은 개인만 3,800억 샀고 기관과 외인이 코스닥은 1,865억 외인, 1,688억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과연 오늘의 나스닥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그런 것들을 좀 시간을 내서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시즌을 좀 비중 있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또 혹여라도 신용을 또 써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4만원 정도까지 와서 여기서 정말 뚫고 내려가면 그때는 진짜 다시금 또 빠졌다가 이렇게
가기보다는 여기서 좀 조정이 길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켜줘야 될 자리가 24만원 정도인데요. 이 정도 라인을 지난번처럼 찍고서 반등했을 때처럼 올라와 준다면, 그렇다고 하면 어떤 실적이 또 아직 안 나왔고 실적 나온 전후로 좀 비교해봐야 되고, 이제 4쿼터도 어쨌든 간에 당장에 백신 접종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볼 요량이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쭉 밀어버려가지고 거래량 터지면서 밀리면 그때는 좀 대응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응이라는 것이 뭐 보유하고 계신 종목 모두 팔아라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해제하면서 조금은 들고 갈 거 들고 가고, 조금 이제 현금화 시켜서 또 세게 갈 수 있는 종목에 다시금 선별하셔서 들어가는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국내 추가 확진자 오늘 96명이니까 거진 100명 될 것 같고요. 세계에서도 보면 여전히 미국이 확진자가 12만 6천 명이었고 사망자가 652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물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가 조금 자국의 에버트라든지 뭐 퀴델 같은 자국에 있는 어쨌든 진단키트 회사에서 진단키트를 활용하는 것을 좀 우선적으로 합니다만, 전 세계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확산은 분명히 이 진단키트 시젠 같은 종목에는 분명히 좀 의미 있는 움직임 나올 수 있는 하나의 그 선행 지표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조금은 밀렸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시젠이 당장의 어떤 그 움직임을 이렇게 낙관도 비관도 하지 마시고요. 조금은 좀 시간을 갖고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그 나스닥 100 선물지수를 한번 보려고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보시면 지금 선물이 계속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나스닥이 마이너스인 것 같습니다. 보면 US 테크백, 이게 나스닥인데 나스닥 선물지수가 현재 또 1.31% 하락인 상태고 조금은 불안합니다. 조금 불안하고 우선은 당장 장이 시작하고 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나스닥 선물지수 좀 밀리고 시작을 하는 거 보니 아마도 오늘의 이런 움직임이 계속 좀 되지 않겠느냐. 화이자 백신 소식에 따른 다우의 상승, 나스닥의 하락,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어쨌든 뭐 11시 반 이후에 장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든 움직임이 나오는 것을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 당장 뭐 나스닥 100 선물지수가 뭐 빠진다라고 해서 시젠이 밀린다라고 단정 짓지는 마시고 조금 여유롭게 좀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당히 좀 걱정은 좀 되네요. 시젠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걱정이 좀 되고, 우선은 뭐 아까 말씀드린 미국 주식인 퀴델이라든지 에버트 두 종목을 좀 유심히 좀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단일가에서도 좀 밀렸거든요. 지금 단일가에서도 조금 밀렸고, 그래서 최소한의 하락 후에 아래 꼬리단 양봉 정도가 나와주는 수준으로 최소한 오늘의 종가 이상에서는 좀 마감을 해줘야만 다시금 30만원에 대한 돌파의 기대감을 가지고 투심이 좀 좋아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누른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자리가 좋은 자리는 아니거든요. 여기서도 한번 밀렸을 때 보시면 이렇게 밀려버리고 확실하게 밀고 양봉이 좀 다음날 바로 좀 출현하면서 이렇게 띄워줬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 구간에 좀 진입을 한 건데, 여기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진짜 밀린다 그러면은 21만원 정도까지도 열려 있거든요. 지금 21만원 정도까지도
전에 지지가 됐던 이 라인인 21만 3천 원 정도 라인까지도 밀릴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데, 우선은 미국 시장과 커플링해서 움직이는 상황으로 요즘 국내 시장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긴장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매동 자체도 금액이 적은 금액 순매도 한 건 아니죠. 300억에 300억에 380억 순매도니까 거의 700억 가까이 순매도를 했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적은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된다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순매수를 한 걸 보니 파라다이스, 뭐 JYP, 모두투어 이런 애들이 순매수가 많이 몰렸습니다.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팔던 종목들에 이렇게 순매수가 몰린 거죠. 지금 특히 기관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전체적인 시장의 움직임이 이제는 텍트주 위주로 가느냐 아니면 한시적인 반등이었느냐를 좀 보실 수 있는 하루가 될 것 같다, 내일이. 그렇게 좀 보여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피에서 기관은 또 금융 관련된 주식들을 뭐 외인이 좀 담아서 그런지 몰라도 신한지주도 담았지만 호텔신라라든지 대한항공이라든지 신세계 요런 데를 좀 담았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상당히 좀 과연 이 투자 현재 상태에서의 이 나스닥과 다우지수의 반대되는 움직임과 그게 우리 시장에 반영된 코스닥과 코스피의 약간은 좀 반대되는 움직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언택트에서 텍트로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과연 지속될지는 이번 주가 끝날 때까지 좀 살펴보시면서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고, 시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나스닥 100 시장 플러스 퀴델이라는 에버트 두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시면서 대응 내일 하실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내일 대응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생각보다 저도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고, 다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시장은 예상치 못한 반등도 또 하락도 주니까 오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일 시장에 참여하시면서 대응하는 방안으로 한번 움직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좀 늦은 시간까지 한번 지켜보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까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세울 생각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최소한의 어떤 수익을 지키고, 마무리 수익을 내도 많이 빠지면 안 좋거든요. 손실을 많이 보면.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나름대로의 그 내일의 시나리오를 좀 짜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녁 잘 보내시고 내일도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